자, 간슬개 이제 시즌 3거든 요게 2주차 교재 오늘 끝날 거고요. 20페이지부터 이제 비문학이 뒤에 4지문이 남아. 근데 이제 앞에 3지문만 할 거고 제일 마지막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 학습으로 할 거지 주원아? 앞에 3지문만 할 거고요. 20페이지 지문을 잠깐 보시면 좀 더 화면 띄워야 되니까 예, 철학 지문인데 우리 어제 강의했었던 거랑 되게 유사해. 그래서 어제 기본적인 말씀은 어제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떤 용어라든가 어휘 중심으로 잘 분할을 하셔서 읽으셔야 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양 철학일 경우에는 좀 비교 양립형 지문이 많이 나와. 서양 철학보다 동양 철학 쪽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 자, 1문단을 보시면 1문단만 조금만 읽을 건 빨리 와. 1문단만, 에이씨, 1문단만 읽어. 몇 번 얘기해, 씨. 1문단만 보시면 조선사회를 움직여온 통치 이념은, 자, 어제 배웠었던 거 기억만 해보자. 1문단에 시은아, 무슨 학 나왔어? 조선 나왔으니까 당연히. 성리학 나왔죠? 그럼 어제 했잖아, 이거. 딱 그만큼만 읽었을 때 통밥 때려야지. 뒤로 빠지면 뭐 나올 것 같아, 시은아? 실학 나오겠죠. 그래서 4번째 줄 보세요. 그런데 조세나 군역을 공평히 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신분제의 동요를 우려하여 주자학, 성리학, 주자학 같은 맥락이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성리학, 유학, 주자학 다 묶어버리세요. 그냥 개념 자체를. 어디 갔노? 주자학의 윤리관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강화하는 시도만 이어졌고, 그 아랫줄 밑줄 친 A라고 나왔네요. 고려하지 않고 24번 1번 선지 지금 보면 좋겠다. 시은아 24번에 1번 고려하지 않고 1번 벗어나지 돼 안 돼? 안 되지. 대의 명분이나 신분질서만을 강조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가 나왔어? 박세당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제 강의했던 거잖아. 성리학 건드리면은 비교 양립 지문 나올 거고, 보통 이제 어제 지문은 여기 실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놓고 나왔는데, 오늘은 실학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박세당이라는 학자를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지. 어제 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요쪽 개념어, 비교 양립. 그러니까 어제 했던 느낌도 한번 고민해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기준, 뭐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어제 했었던 거야. 그지? 그 느낌을 살려서 메모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이 동양 철학에서 이 성리학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용어가 좀 되게 헷갈려. 많이 헷갈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실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문단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릴까봐 3번 문단의 3번째 줄을 잠깐 볼게요. 그는 기가 아니라 기에 주목하였고, 뭐가 다르지? 시은아? 뭐가 다르지? 그 괄호 안에 한자가 달라요. 알겠지? 그거 뭐 오타예요 그러지 말고 그거 잘 조금 조심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고, 살짝 어제 읽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성리학이나 이런 거는 배경 지식이 이렇게 좀 쌓아지면 지문 되게 잘 읽혀. 단어 정리 중점적으로 해보시고, 용어가 되게 헷갈릴 수 있다 기억하시고, 당연히 24번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잘 들어, 22페이지, 그렇지, 22페이지에 이제 25번부터 29번까지인데, 일문단만 잠깐 보시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얘가 무슨 지문 같아? 과학 지문 같죠? 과학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논리추론 지문이거든요. 이거 사실 수능식 느낌보다는 나도 이제 전문 강사는 아니고, 니네 LAT, DET가 알죠? 렛미티시라 그래가지고 의대 법학 적성 뭐 이런 거. 약간 논리추론 지문이야. 잘 들어. 2번 문단과 3번 문단만 제대로 읽으면 돼. 그때
지금 뭐 내가 너무 칠판에 많이 쓰면은 너무 방향이 극명해져서 좀 효과가 안 생길 것 같아서 2번 문단과 3번 문단에 무슨 예시가 나오거든? 그 예시를 그대로 메모해서 껴맞추기 식으로 27번 문제를 풀어봐. 그래서 오늘 22페이지에 있는 이 지문은 두 가지. 첫 번째, 얘는 논리추론 지문이에요. 과학이랑 상관없어요. 두 번째, 논리추론 문제는 되게 그 지문은 까다로워.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다 따져나가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그렇게 논리추론을 강조하질 않아. 그러니까 2번 문단, 3번 문단 읽을 때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뭔 소리인지 거의 못 알아들을 거야. 나도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대로 메모하면 무슨 예시가 나오거든. 이제 뭐 야구공 던졌는데 병이 넘어지고 막 이렇게 나와. 그대로 메모하면 27번 문제가 껴맞춰져. 그래서 논리추론 지문은 그대로 메모해서 껴맞추면 푼다. 그걸 연습할 거야. 그래서 27번 문제 그렇게 푸시면 되고 28번 문제는 지문을 너무 참고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추론 지문이기 때문에 28번 문제만 잠깐 보면은 카트라이트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문 읽으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카트라이트라고 애새끼 한 번 나와, 한 번. 이 카트라이트가 제일 강조한 게 하나 있어, 하나. 그 강조한 거 하나만 그냥 찾아줄게. 25번 꼭대기에 보세요. 25번 문제 꼭대기에 네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 문단이 되겠죠. 오른쪽 상단 네 번째 줄에 카트라이트는 시골 거주 또는 도시 거주와 같은 줄거나 이거 그냥 배경 맥락을 고정시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고정이야, 고정. 그것만 딱 읽고 28번 문제는 별로 지문이랑 상관없어. 그것만 활용해서 풀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지문은 좀 드문 케이스, 논리추론 훈련용 지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30번부터 33번 24페이지가 이제 과학 지문인데 얘는 뭐 어렵죠, 과학 지문은. 근데 이과생들은 꼭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그 빛에 대해서 입자설, 파동설은 조금은 들어보셨을 거야. 그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지문이 좀 쉬운데 여기 2번 문단 옆에다가 적어놔. 상관관계. 2번 문단 옆에다가 상관관계 꼭 적어 놓으시고 상관관계 메모해서 푸시고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31번 문제 생각보다 잘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가르쳐 드리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32번 문제를 푸는데 노안이라서 그럴 것 같아. 32번 그래프 문제 푸는데 내가 못 풀었거든? 도저히 그래프에서 답이 안 나와. 왜 이래? 이래가지고 해설을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잘못 봤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인쇄 품질 때문에 혹시 나처럼 잘못 볼까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요 점선 나오지. 그리고 요 점선 옆에 마이너스 W라고 적혀 있어. 근데 선생님 뭘 잘못 봤냐면 난 못 봤어 진짜. 얘가 이제 금속 A인데 금속 B가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W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W 값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이 점선을 못 봤어. 야, 못 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비웃어. 야, 늙어서 안타깝지 미녀가. 야, 갑자기 그렇게 무거운 얘기하면 야, 웃자고 얘기 끝냈는데 이 새끼야 사람 마음 나한테 왜 그래? 요 점선이 요 금속 빈대 요게 나처럼 잘못 봤을까 봐. 요 점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럼 여기 W 값보다 더 아래쪽이겠지? 이거 내 점선을 못 봐가지고 문제 답이 안 나와서 한참 헤맸어. 해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점선이네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럴까 봐. 경로 효친이 없어 이것들은. 자, 세 지문 묶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까지는 가능하면 비문학 이제 그 다음 주가 육모라서 실전 느낌 나게 세 지문씩 해볼 거고요. 우리 교재상에 요 마지막 아까 그래프 그려드린 지문 보면 9분이라고 되어 있지. 보통 과학 지문이 12분, 13분 이렇게 배정받는데 얘는 9분이라고 되어 있죠. 쉽다는 뜻이야. 자신감 있게 해봐.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넘기면은 22페이지 문제, 아까 그 논리추론 문제가 14분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논리추론은 생각을 꼼꼼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오히려 시간 배분이 더 긴 건데, 잘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2번 문단, 3번 문단을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된다 겁먹지 마시고 그대로 메모해. 메모 위치도 그냥 27번 위에다가 메모하세요. 그대로 껴맞춰 버리세요. 논리추론 문제를 푸는 방법 연습할 거니까.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박세당 그거 아까 성리학 나오는 13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왜 13분인지 모르겠어. 단어 정리만 후다닥 하면 되는데. 13분, 14분, 9분 합치면 27분, 9분 합치면,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6, 36. 요거 1분만 빼자. 35분만 재수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35분 시작할게. 시작.
수업을 해야 되는데 목통이 됐네. 됐다. 방금 누구야 여기까지. 왜 잘 안 먹힌다? 스캔 화질이 좀 떨어져서 이게 더 잘 보이니 혹시? 이게 더 낫니? 이게 한수국어보다 간쓸개가 뭐 재질의 문제인지 좀 연하게 떠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아까 좀 했고요. 일문단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성리학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주자학. 주자학은 주희. 요건 알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를 성리학 나오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뀌고 여기까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끊었을 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현실 기억을 했는데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죠? 문제가 나오면 해결이 나온다. 그래서 탈주자학적인 새로운 해석으로 개혁과 실천. 보통 성리학이 나오면 얘를 비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 근원, 본질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바뀌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어제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경험과 실천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 이제 여러분들 1, 2학년 때 허생전 배웠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뭐 이용후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실질적인 이게 실용적인 실학적인 이 말이야. 그래서 실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22번에 1번 선지를 건드리셨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나가는 과정이 조금 매끄러웠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봐. 그래서 22번에 1번 선지 이제 패스를 시킬 건데 하나만 잡고 들어가면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거야. 민성아, 아이씨. 민성이가 여기가 아니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들아, 이러한 이라는 지시가 근데 진짜로 우리 가온이가 딱 현우만큼만 키 컸으면 좋겠는데 그 성장주사 그거를 맞고 있는데 야 슬픈 얘기야. 야 돈 되게 많이 들어. 혹시 맞아보신 분 있을 건데? 안 맞아도 잘 큰다. 저 이제 전문용어로 가진 자의 여유. 그거 되게 많이 들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아는 분은 1년에 500만 원 들었대. 그래서 그래 500만 원이면 뭐 내가 수강료 2달치만 더 받으면 이렇게 수강료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해보자 했는데 우리 미루는 1000만 원 나와 1년에. 닥쳐. 그게 이제 사회의 선입견이지. 좀 여자는 작으면 뭐 아담해, 귀여워, 깜찍해 이러는데 남자는 작으면 무슨 뭐 호비 쪽 반지 원정대만 있어서. 아니 가온이 밀은 안 맞춰. 가온이. 내가 키 작은 삶을 살아봤거든. 좋을 게 1도 없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성남에 가면 지금은 없어진 모양입니다. 희망대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약간 놀이동산 같은 데인데 문어발이라고 우리는 불렀거든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이제 가운데 중심축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도는 거야. 뭐 대충 그런 건데 난 이거 평생 못 잊을 거야. 키가 딱 나까지였어. 그러니까는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는데 나는 거기에 간당 걸렸거든. 이제 계속 싹 스치는 느낌이라서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렇게 안전바가 내려오거든. 분명히 나는 덜 내려왔어. 이게 내려오는데 뭐가 떨컥 걸리는 소리가 나.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아직 나는 여기 닿지도 않았다니까.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래.
나는 출발하면 죽어 이제. 출발을 했네? 이 원심력이니까 이제 어깨에 걸렸지. 으아! 이러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 그게. 그냥 아직도 그 공포심이 있다니까. 끝난 다음에 안전바 올라갑니다. 내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때까지 못 내리잖아. 나는 쓰자마자 내렸어. 이렇게 하니까 나오던데? 키 작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 가온이는 이제 아빠와 같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살게 하고자. 그래서 진짜 우리 가온이가 탁 현우만큼. 내 아는 분은 먼 친척인데 성장 그거를 클리닉이라고 하거든. 성장 클리닉을 봤는데 걔는 반대야. 걔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작년에 6학년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m 78이야.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얘는 너무 큰다고. 조금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성장 클리닉을 받아. 그거를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질투지? 아무튼 아들아, 요 이러한이라는 연결어 나오면 무조건 어디 잡으라는 거야? 바로 앞이니까 요거 잡으라는 거지. 그래서 저 내용의 모티브 그게 딱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뭐 탈주자학적인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고 해서 20번 문제 답 5번은 화면에 안 나오는데 20번에 5번은 금방 찾겠지? 탈주자학적인 입장을 강조했으나 유교 경전에 새로운 해석을 내리진 못했다. 여기 그대로 나오죠. 유교 경전에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20번에 잘못된 거 5번.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야. 철학진문은 막 그대로 따와. 그렇게 많이 안 바꿔. 그 다음에 이 문단을 읽으시면서 일단은 시작은 박세당으로 시작은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슬 느낌이 올 거야. 성리학 건드릴 경우에는 보통 요 위에 아까 1문단에도 나오긴 했죠. 성리학을 건드릴 때는 요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실질, 개혁, 실천, 경험 이런 단어들이. 선천적이 아니다 이거 어제도 했죠. 후천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명분보다 실질. 참고로 철학 입장에서 명분과 실질은 양리버야. 간단하게 명분을 강조하는 것은 성리학이야. 이렇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고요. 수양보다 실천 이 말도 많이 나와서 요거 우리 배경 지식도 같이 좀 공부하시면 성리학이 명분과 수양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자학이 수양을 엄청 강조해. 지문 많이 읽어보셨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왜 성리학 나오면 맨날 나오는 말 근원적 이치 많이 나오죠. 근데 요 문장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출발점은 박세당으로 출발은 했지만 읽어보셨으니까 이거 일종의 스파이 정보죠. 문단의 시작은 박세당은 했지만 실제로 이 문단 전체는 약간 주자학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 갔니? 기 천명지위성은 그나마 글자가 5글자니까 빼고 도 그 다음에 아까도 미리 보여드렸죠. 기 근데 요거 이제 기는 한문이 다른 기 한 글자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정리할 때 그 좀 신경을 쓰셔야 돼. 그래서 20번에 2번 선지를 잠깐 보시면 답만 맞출 거니까 이와 달리 이건 어제도 이야기했죠. 이와 달리라는 연결어는 그냥 별표 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요 문장의 주어는 박세당인데 박세당은 유교 경전들에 등장하는 도와 기를 보다 중시하여 이를 통해 이것을 바로 아까랑 똑같아. 바로 앞에 거를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도와 그릇 기자인데 저게 도와 기를 중시한 것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밑줄 친 이유는 선생님이 꺽쇠로 묶은 요 문장에 해당해야만 하는 건데 20번에 2번 선지는 만물의 이치인 이를 통해 사물의 진료를 토대로 그 문장을 찾아보면 여기 나와 여기. 만물의 근원적 이치인 두 번째 줄이죠. 이와 사물의 진료인 기만으로 세계를 설명한 건 누구야? 주자학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는 알죠. 주자학과 박세당은 지금 양립하고 있잖아. 성리학 지문이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20번에 2번 선지가 왜 답인지 설명을 한 거야. 이거는 박세당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됐지? 그리고 뭐 천명지위성 좀 문단 쭉 읽으셨다고 보고요. 3문단으로 가면은 이제 뭐 도기 뭐 칙칙칙 뭐 이런 거 나와. 정리 잘 하셔서
그냥 푸시면 되는데 하나만 샘플링만 잡아보면 3문단에 네 번째 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글자씩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습관적으로 성리학이나 실학 나오면 좀 메모를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 나도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예전에 강의할 때는 수업할 때도 자꾸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박세당에 따르면 그는 이 박세당이겠죠. 쫙 흐름을 보면은 개별 사물마다 고유한 이치인 칙이야, 칙. 그러니까 21번의 3번 선지 인간을 박세당이 동의할 수 있는 진술. 다시 말하면 21번의 문제는 박세당과의 일치성 판단인데 3번 선지를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개별 사물들은 기로서 칙이 아니라 이. 잘못 썼잖아. 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칙에 있다 그랬는데 이거 완전 반대로 썼죠. 뭘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 두 가지만. 첫 번째, 아까 했던 이야기야. 보통 철학 지문은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 4, 4, 5등급 학생들은 철학 지문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으면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 한 글자씩 조금 까다로우니까 천천히 푸세요. 속된 말로 그냥 과학 지문 날리고 천천히 푸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21번 찾으면 다 나와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 문단 읽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인간의 경우에만 도덕적 능력의 천명지휘성. 여기선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 이 문단에서도 천명지휘성이라는 용어를 좀 썼어. 그죠? 근데 박세당도 이제 똑같은 용어를 썼네. 21번의 4번 선지. 박세당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개별 사물 4번 선지 21번의 4번. 개별 사물들이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개별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인간만 지니고 있다고 나왔잖아. 찾으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문장씩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 이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좀 푸셨다고 보고 답은 다 맞췄죠. 이제 그러면 23번 같은 문제는 그냥 보기 보고 껴맞추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정리 1.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육모 대비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조금 길게 보고 수능까지 본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성리학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라? 실학과 비교, 양립, 형태다. 2. 용어 혼동을 주의한다. 이 한 글자씩 있으니까. 3.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성리학 지문을 잘 생각해봐. 학생들마다 이제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어제 한 지문이랑 오늘 한 지문이랑 좀 엇비슷함이 있거든. 그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참 좋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별도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번 더 볼 겁니다. 성리학과 관련한 지문 더 볼 거니까 성리학 관련 지문 읽을 때는 조금 배경 지식 습득하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수능에서 꽤 효과를 볼 거야.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24번 문제는 2번 이런 건 맞추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이 두 번째 지문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화면을 띄웠는데 이거를 좀 끄고 해야 되나? 칠판 공간이 나올래나? 나 실수할까봐 메모를 해왔는데 어제 집에 가서 졸린 마음에 급하게 메모해가지고 글자가 좀 개발사발 잘 안 보이네. 화면 좀 끕시다. 그냥 요거는 끄는 게 낫겠다. 칠판을 크게 쓰자. 1문단을 보시면 이제 양자역학 이야기 나오고 키워드는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분포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흉의 입장에서 벗어나. 흉은 요게 좀 다르다. 그죠? 이런 거 읽을 때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습관적으로 흉에 대한 선택지도 하나쯤은 나오겠지 싶어. 그러니까 26번에 4번 선지 하나 톡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딱 하나 튀어나올 때는 그 선택지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1문단에 중간쯤에 따옴표 묶인 단어 있죠. 비인과적 상관성의 문제가 발생한대. 잠깐만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양자 역학에서는 어떤 역할이 아니라 이 새끼야. 역학에서는 원인이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들아, 어떤 단어가 핵심이 되는 거야? 확률, 그렇지. 어디에서 웃어야 되는 거야? 좀 가르쳐 줘. 선생님이 오늘이 아니라 2학년 애들 국어 수업 들어가면서 좀 마음이 되게 심란한데 웃고 싶은데 매년 애들은 달라지나 봐. 작년 애들 다르고 올해 너희들 다르고 또 2학년 애들이 성향이 너무 달라서 좀 힘들어. 너보단 착해. 싫어 말하면 너 후배한테 까발릴 거 아니야. 왕따야? 아, 성향이 많이 달라서. 작년이랑 올해. 작년 애들은 장점을 비교하면 아니 주도적 학습을 되게 잘했어. 진짜로. 근데 올해 애들은 발전 속도는 빨라. 어제도 얘기했잖아. 희망 고문 당하는 기분이라고. 단점을 이야기하면 작년 애들은 뭘 가르치면 자꾸 재해석을 해.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러고. 근데 올해 애들은 과제물을 안 해. 너무 안 해. 와, 씨.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귀여워.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가 봐. 순박하고.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부류 아이들이 있지. 막 이제 막 공부에 대해서 막 발버둥 아둥바둥 거리는 애들도 있고, 그냥 철이 안 든 건지 뭐 한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렐루야 이런 애들도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순박해. 뭐 내가 아직 이 애들에 대한 성향을 좀 파악을 못한 거겠지. 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딱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늙어서 이제 애들이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꼰대가 돼서 그렇대. 애들의 변화와 흐름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나이, 그 맞는 말이거든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감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럼 뭐 나보고 강사 그만하라는 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니네들은 진짜로 확실히 그건 있어요.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진짜 빠릅니다. 민혁아, 네 얘기해도 돼? 하지 마. 권성구에 민혁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발전 속도가 1등이야. 너는 그냥 언제나 일관적인 아이지. 속도 따위는 없어. 항상 정속주행. 자, 봅시다. 비인과성 상관성에 문제가 생긴대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비인과적 상관성의 문제가 뭔지 설명을 할 건데, 바로 어디 읽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특정 결과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여 그 사건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얘를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뭐가 만들어질 거야?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수업의 편의상 사건 A라고 하고 결과 B라고 하면 요 사건 A가 결과 B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메모하면 이런 말이거든. 그리고 나서 기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압계 이야기를 이문단으로 넘겨서, 자, 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되게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없는 형태의 지문이야. 이 논리추론 지문은 우리가 경험이 많이 이렇게 축적될 수가 없어요.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문단 가지고 해봅시다. 현우야, 뭐가 지금 떨어졌어? 이문단 가지고 하자. 기압이 어떻게 됐니? 기압이 하강하니까 나 헷갈릴까봐 나도 적어왔어. 기압이 떨어지니까
기압계 수치가 어떻게 된대? 떨어진대. 그러고 놔두니까 뭐가 일어나더래? 태풍이야, 폭풍이야. 뭐 그거나 뭐. 폭풍이 발생하더래.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압계의 수치가 떨어져서 폭풍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 사실. 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어지는 결과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 1문단 이제 아래쪽에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대로 메모해 봐라. 자, 이쪽으로 잠깐만 오면은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할 거야.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시고 이 문단에 갔을 때 숲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셔서 얘가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은 이 문단 첫 문장에 확률적 차단이라는 용어로 이 비인과적 상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저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적어볼게. 이 문단 전체를 쭉 읽으면서 메모를 해보면 기압이 떨어지고 나서 찾으면 대답해봐. 폭풍이 발생하는 기압 하강에서 바로 폭풍으로 오는 이 확률을 알파라고 하면 기압이 떨어지고 다시 기압계 수치가 하강하고 이 두 개가 일어나면서 폭풍이 발생했을 때의 확률도 선생님이 칠판에 현우야 뭐라고 적어야 돼? 얘도 알파라고 적어야지. 왜? 그 지문에 두 개가 똑같이 똑같다고 나오거든? 선생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내가 논리추론 잘하면 내가 변호사하겠지 여기에서 강사하겠냐. 그리고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요 기압 하강을 찾아봐. 무슨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현우야 찾아봐. 공통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굳이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A, B와 공통원인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압계 수치 하강은 실제 사건 발생 요 부분 폭풍 발생에 기여를 해 못해. 얘 때문에 폭풍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지문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얘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 좀 지워야겠다. 이 공통원인이 무슨 원인이라고 다시 명시가 되어 있게? 찾아봐. 공통원인이. 그렇지. 얘가 실제 원인이고 딱 이제 똑같은 말도 반복되니까 힘들죠.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얘가 무슨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 가짜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찾아. 뭐가 뭐를 차단한다 그랬어. 아까 이 문단의 첫 문장이 확률적 차단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차단이라는 말은 한 번 더 나오겠지. 영준아, 뭐가 뭐를 차단한다고 되어 있어? 어디지? 실제 원인이 결과로부터 가짜 원인을 요 놈을 뭐 한대? 차단한대. 그죠? 이렇게 뭘 해결을 한 거야.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결을 할 거래. 그런데 그 이 문단을 다시 보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대? 그러나 이 문단의 중간쯤에 그런데 인과적 연결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확률적 차단을 적용하면 이 확률적 차단 얘가 수피의 확률적 차단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적용하면 중간에 위치한 사건이 그 이전의 사건을 차단한대. 무슨 말이야? 몰라. 중간 사건이 이전 사건을 차단한대.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구공을 던졌지. 그래서 현우이 어떻게 됐어?
병이 넘어졌어.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병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됐대? 캔이 넘어졌대. 요 느낌으로 그대로 정리해봐. 야구공에 무슨 원인이라고 적혀 있니? 간접 원인이라고 적혀 있고, 병이 무슨 원인이라고 적혀 있어? 얘가 직접 원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중간 사건이 이전 사건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중간 사건은 뭐겠어? 그죠? 얘가 얘를 뭐 해버린대? 차단해버린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됐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이 진짜 원인이라는 말을 하나 적을 거야. 야구공에 적을까? 병에 적을까? 아니 그 지문대로. 야구공이 간접 원인이 무슨 원인으로? 진짜 원인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지워야 되나? 그 다음 3문단을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률적 차단으로 해결을 합시다. 근데 확률적 차단으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3문단에 가서 그래서 수피는 어떻게 했어? 조건 1과 조건 2를 어쩌고 저쩌고 했죠. 또 해결을 했는데 조건 2가 뭐냐면은 어떤 사건 C 이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 그냥.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논리 추론 문제는요 그대로 적어서 껴 맞추면 일단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영준아 27번 맞았니? 볼게요. 수피가 조건 2를 덧붙인 이유는 얘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얘를 뭐 하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뭐를 더 붙인 거야? 조건 2를 더 하나 붙인 거야. 여기까지는 대충 정리를 하시고 어떤 사건을 결과로부터 확률적으로 차단하는 사건들 중에서 자 차단하는 사건들은 지금 교재에 2개가 나온 거죠. 지문에. 여기도 차단 있고 여기도 차단 있죠. 차단하는 사건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압이든 야구공이든 간에 앞서 존재하는 사건을 차단하는 거. 앞서 존재하는 사건을 차단하는 거 뭘까? 앞서 존재하는 사건에 의해 차단되는 거. 앞선 사건에 의해 차단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응? 이거지 이거. 공통원인의 결과. 얘가 공통원인의 결과잖아. 앞선 사건에 의해 차단되는 건 화살표가 이거잖아. 앞선 사건에 의해서 차단되는 거 얘지. 공통원인의 결과야. 공통원인의 결과로서 무슨 원인이라고 아까 메모했었니 우리가? 가짜 원인이라고 메모했지. 그죠? 가짜 원인이지만 나중에 존재하는 사건에 의해 차단되는 거 이거지 그러면. 나중에 존재하는 건 병이잖아. 병에 의해 차단되는 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 차단되는 것은 야구공이야. 그치? 얘는 무슨 원인? 간접 원인으로서 진짜 원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해요 나도. 예전에 한번 읽었던 지문이거든. 그 당시에 이거 수업 준비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유튜브 다 뒤져봤는데 역시 모르겠어. 냉정하게 고사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어딨어.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논리 추론 나오면은요 메모를 해서 잘 보면은 껴맞추기 문제가 나와. 사실 26번 문제는 쉽거든요. 그죠? 5번 선지를 보시면 비인과적 상관성은 언제나 그 원인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6번에 5번 선지 정도는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25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은 있어요. 뭐 찾는 문제야? 표제 부재 찾는 문제죠. 혹시 첫 번째 답이 안 나온다 이거 별표 치고 넘어가면 큰일 나. 왜 그럴까? 표제 부재 문제는 글 전체의 중심 내용 파악 문제인데 답이 안 나와서 나중에 별표 치고 넘어가서 돌아와서 다시 봐야지. 그럼 지문을 다시 다 봐야 된다는 뜻이야. 찍더라도 풀고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출제자가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도 나와. 선생님이 사각형, 이게 일종의 지문이라면 이렇게 신문이 넘어오냐. 자, 노란색으로 칠하자. 그런데 사이사이 주황색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빨강색을 조금씩 넣어보자. 잘 들어. 현우야, 빨강색이 사용되었다. 맞아, 틀려? 너랑 안 해, 이 새끼야. 하늘아, 빨강색이 사용되었다. 맞아. 이거 작년에 똑같이 가의하니까 그 누구였어? 그 지집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야, 빨강색 있잖아. 했더니 분홍색인데요, 이지를. 아이씨, 답답해, 진짜. 나가. 시은아, 빨강색이 사용되었다. 맞아, 틀려? 이거 빨강색이야. 그냥 빨강색으로 해, 이 쌍놈아. 맞죠? 그 시은아, 질문 바꿀게. 전반적인 색깔은 빨강색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딱 그걸로 오답을 내. 다시 말하면은 부분 일치를 주의하셔야 돼. 출제자가 뻔히 알거든. 이거 애들 전부 다 부분 일치로 푸는 거. 그래서 분명히 선지 하나가 부분 일치를 건드리게끔 나와. 무조건 나와. 두 번째, 글 전체를 포괄해야 돼.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답이 나오면 그만인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비문학 기초 강의할 때 그거 했죠. 1문단에서 뭐 찾지, 현우야? 화제 찾죠, 화제. 얘는 좀 화제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1문단이 너무 길어. 이렇게 1문단이 길 때는 화제 찾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 사실. 근데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문단 아래쪽에서 화제 나오죠.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플러스 화제를 A라고 한다면은 본문은 전부 다 A-1, A-2, A-3를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지? 그때 현우야, 각 문단에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니? 그렇지. 요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을 찾고 넘어가셔야 돼. 급한 마음에 찍거나 긴가민가 싶어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은 더 오래 걸리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게 안 나와, 이 문제. 맞추셔야 돼. 아니 27번 문제도 사실 2점이고 25번 문제도 2점일 거 아니야. 그럼 이럴 경우에 그냥 27번 모르겠으면 버리고 25번을 그냥 천천히 이게 푸셔야 돼. 꼭 이건 찍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28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현우야, 카트라이트가 제일 강조한 게 뭐야? 딱 맥락을 고정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2번 선지는 안 돼. 자기가 혹시라도 2번 잘했어. 2번 선지라고 했다면은 그건 아까 선생님 일부러 딱 찍어줬는데 2번 선지는 영준아 왜 안 되니 이거? 그렇지. 맥락 고정이 안 되죠. 얘는 쳐먹고 얘는 안 쳐먹고 얘는 Y고 얘는 Y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3, 4, 5번쯤에서 이제 고를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논리 오류야. X를 복용하면 어떻게 되니?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데 Y내는 얘는 원래 높은 애고. 근데 1번 선지를 보면 X를 복용하고 Y가 아닌 사람이 X를 복용하고 Y인 사람, 얘네 그 X를 복용하고 Y인 사람들은 이제 좆됐어. 동맥경화증으로 얘는 죽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는 Y가 아닌 사람이 높은 게 아니지. 1번 선지를 했다는 거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2번 선지를 한 학생들은 내 수업 안 듣는 새끼들이 아주 그냥. 시은이 몇 번이라 그랬어. Y인 사람 중에서 Y는 이제 병에 잘 걸리 4번 선지 봐봐. Y는 병에 잘 걸리는 애야. 그달 중에서 얘는 맥락은 고정했죠. X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 X를 복용한 사람보다 확률이 아니죠. X를 먹어야 더 잘 걸리지. 논리 추론 문제라고 내가 아까 왜 이야기했는지 알겠니? 됐니? 시은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따지면 답 3번이 이제 나머지는 나올 겁니다. 참고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추론이 불가능해. 5번 선지는 혹시 5번 선지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봐. 추론 자체가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시은아 29번은 몇 번이고? 4번.
이 잘 들어. 논리 추론 문제는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경험을 우리가 많이 못할 거야. 잘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두 번째, 27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나 기억을 해봐. 절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말 그대로 논리 추론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가. 출제자가 그걸 알까 모를까. 이제 19살 20살 학생들이 완벽한 논리 추론을 요구할까? 실제로 이러한 논리 추론은 법학적성 시험, 변호사 뭐 이거 시험 보는 애들, 로스쿨 애들, 그런 애들이나 의치안이라 그 이제 지금도 있나 그 약대 시험 뭐 이쪽에 있는 애들이야. 19살 20살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27번의 유형처럼 그대로 정보를 정리하면 풀 수 있게끔 내. 꼭 집에 가셔서 이거 경험치가 많이 없으니까 자기 27번 문제 좀 접근 자체가 안 되고 힘드셨던 분들은 꼭 아까처럼 그대로 메모해서 그대로 껴맞추기를 연습을 다시 하세요. 유사 유형의 유사풀이가 가능해.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빛의 본성인데 요거 아까 영준이가 지문 안 보고 풀었다고? 나는 물리원에 나와? 하늘이가 겁나 째려보잖아. 나쁜 년. 지는 물리배웠다고 잘난 척하기는. 나는 씨발 윤사다. 근데 성리학을 모르네.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죠. 2012년에 성을 까먹었네. 망포고 학생이었고 이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성이 뭐였더라? 이름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예뻐서 기억을 하는데 얘도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 뭐 네 동생은 아침이냐 막 그러고 놀렸는데 그때는 웃겼어. 그 대사가. 걔가 보통 이제 3등급에 딱 이제 굳어 있었던 애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4등급에서 올라와서 3등급까지 됐는데 쭉 가니까 3등급 초반, 이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게 진짜 제일 힘들거든. 2등급까지만 올라가면은요, 2등급에서 1등급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야. 찍기 싸움입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안 구했냐. 찍어서 맞추면 1등급이고 찍은 거 틀리면 2등급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전생에 내가 도시락 폭탄을 맞은 자냐 던진 자냐. 근데 얘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1등급이 나왔어. 이게 2등급 거의 초과 나온 거야. 1등급은 아닌데 엄청 좋아했어. 이제 재수하긴 했는데 그게 국어만 이제 쌔박이 터진 거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래도 야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어떻게 되냐 그랬더만 그 당시에 과학 지문에 풍화작용 관련 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뭐 지구과학인지 뭐 어딘지 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거래. 그래서 다 뭐 세 문제인가 네 문제인가 있었는데 2분 코스로 다 풀었다고. 지문 안 읽고. 그래서 그때 그랬지. 야 넌 진짜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영준 알겠지? 자, 1문단을 보시면 파동설 이야기 나오고 간섭현상 나오고 파동설에 문제가 하나 있죠.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문단에 보시면 요 정도는 사실 얘도 뭐 문과다 이과다를 떠나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금속 표면이 있는데 이 표면에 현우야 뭐가 있어?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조금 더 크게. 이 표면에 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 전자는 어디에 묶여 있어 지금? 이제 금속 표면 딱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쐬면 모든 빛은 뭘 지니고 있니?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특정 빛을 쐬면 이 전자가 어때야 되는데?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튀어나오는 걸 광전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얘가 여기에 붙어있는 힘이 있겠지.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걸 이람수라 그래. 그래서 이 이람수는 금속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구리가 붙잡고 있는 힘과 철이, 니켈이 아무튼 뭐 어떤 것들이 붙잡고 있는 힘은 다 달라. 그래서 이 문단을 보니까 중간단 5, 6번째 줄에 에너지가 작은, 즉 파장이 긴 빛일지라도 백날 쬐봐야 이게 파동설에 의하면 에너지가 약하더라도, 그죠? 오래 쬐면 이게 파장이니까, 파동설에 의하면 빛은 뭐니까? 파장이니까. 그죠? 그리고 1문단에 간섭현상 겹치면은 세진다고 했으니까
어느 시점에 얘가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튀어나오더라 안 튀어나오더라? 안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까지 이해를 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일문단은 무슨 설을 설명했으나 파동설을 설명했으나 이 파동설에서 이제 붙어있는 단어라면은 간섭현상이라든가 중첩이라든가 이건 뭔지 알죠? 더블슬롯 실험 생각 알지? 여기에서 빛에 입절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파동설로 퍼져나가고 여기에서 있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이 겹치는 부분의 에너지가 겹치는 부분은 커지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약해진다고. 내가 이걸 왜 가르치고 있니? 그래서 파동설에서 나오는 게 뭐야? 빛의 회절효과라고 알아? 회절효과는 입자설로는 설명해 못해? 못하죠? 이 얘기는 그만하자. 그런데 바트 얘는 무엇을 설명 못하더라? 광전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파동설이 광전 효과를 뭐 어떻게 설명하지 못하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준 게 몇 문단이더라? 2문단이더라.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기초 상식이라고 알아두세요. 지문에도 나와요. 외워 그냥. 아유 뭐 내가 무슨 과탐 선생도 아니고. 에너지와 외워 그냥 이거. 물리 쪽 지문 올해 수능에서 물리 지문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야. 물리 지문이 잘 안 나왔었거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물리 지문 출제 가능성을 높게 본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과탐 강사신데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으신데 이분 되게 실력도 좋으시고 그분이 지금 뭐 속된 말로 이제 찍어내신 거야. 올해는 물리 가능성 출제 뭐 이러고. 뭐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좀 좋아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추신 적은 별로 없어. 근데 아무튼 그래. 자, 요거 무슨 관계야, 시은아? 에너지와 파장은.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반비례. 그렇지. 그 다음에 진동수는 어디다가 적을까? 여기다가 적을까? 시은아 무슨 관계야? 너 과탐 잘 못하지. 물리 원에서 덜 배웠구나. 지문 내가 메모를 잘못했나? 반비례 맞지? 너 놀리잖아. 어? 야, 나 영준이 2년 가르치면서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 지금. 반비례야. 참고로 하나만. 지문에 안 나왔더라도 선지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시은아 이 관계는? 시은이가 저기 있었구나. 너 이렇게 살쪘니 시은아? 벌크업하고 있대. 얘는 비례관계죠. 이거 외워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뭐 물리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잘 이해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로 좀 헷갈리는 거니까 외워버리세요 이거. 그래서 3문단에 이제 2문단이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하시고 3문단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가 뭐 하겠어? 톡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아웃풋이 된 전자의 에너지는 뭐보다 센 에너지가 가해졌어야 돼. 이람수보다 붙잡고 있는 이게 딱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 붙잡고 있던 힘보다는 더 센 힘이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에너지는 떨어져 나온 전자의 에너지는 가한 에너지에서 뭐를 빼야 돼? 이람수 값을 빼야 그 이람수 값만큼은 이거 끊어내느라고 썼으니까 나머지 에너지만큼만 가지고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 이야기가 이제 3문단에 쭈르륵 나오는데 3문단 마지막 문장에 가니까 빛의 세기를 키우면 뭐만 늘어난대? 빛의 세기를 키우면 에너지야 개수야. 잘 봐야지 그거를. 그죠? 전자의 무엇만? 개수만 늘어나. 그러니까 뭐 요거는 그냥 비례관계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31번 문제 잠깐 보면 그거 맞췄지? 그 각각의 아이들을 뭐라고 놓고
전자라고 놓고 애들이 방에서 튀어나와. 그럼 방을 뭐라고 놓으면 될까? 에? 야, 생각하고 말해. 내가 너랑 대화하다 보면 자꾸 너한테 끌려가는 기분이 들어. 시은아, 방을 뭐라고 놓을까? 그렇지, 금속 표면이라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튀어나오지. 얼마 줘야 튀어나와, 이 새끼들이? 800원 이상 줘야 튀어나와. 그 에너지가 그만큼 이상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문장 보니까 집회의 개수를 늘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튀어나와. 더 많은 아이들을 뭘로 놨으니까? 전자로 놨으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튀어나왔다. 전자의 수가 늘어났다. 전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가 세죠? 빛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 풀면 요건 풀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문단에 가니까 파동설론 설명 못해. 그래서 문제 해결 구조로 봤을 때 우리의 혓바닥 내민 분이 이분이시지? 뉴턴인가? 이분이지? 우리 혓바닥 아저씨가 무슨 설을 주장했어 이제? 입자설을 주장했죠. 근데 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그렇지. 거기에서 3문단의 세 번째 줄. 이러한 빛 입자를 광자라고 부르는데 광자는 무엇의 성질도? 그러니까 30번의 답 4번. 인정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입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나머지는 뭐 이렇게 지문이 좀 길질 않아서 톡톡톡톡톡 맞춰서 30번 뭐 31번 마무리하시고. 영준아 32번 맞았어? 몇 번이야? 2번이야. 요건 설명 안 해도 4번 선지만 좀 설명해 볼까? 진동수가 Y인 빛을 쏠 때, 자, Y인 빛을 쐬면은 일단은 튀어나오긴 하겠죠? 그죠? 튀어나오긴 하는데 전자의 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전자의 수는 아까도 했지. 뭐랑 관련이 있어?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는데 보기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동일한 세기의 빛을 쐰다 그랬으니까 전자의 수는 건드릴 수가 없겠지. 그치? 나머지는 그래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5번 선지에서 자 요거 외우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 5번 선지에서 전자와 충돌하는 광자의 파장이 길수록 말을 바꾸자. 파장이 길수록 이 말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또는 진동수가 작을수록.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파장 진동수 요 개념은 출제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많이 써. 이게 좀 외우라는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외우세요.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뭐 이렇게 껴맞추면은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의 과학 지문은 뭐 아까 선생님이 웃자고 그냥 영준이한테 뭐 지문 안 보고 풀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요 정도 짧은 지문은 과학 지문 한번 붙잡아봐. 그래서 기준을 정하시면 돼. 내가 과학 지문을 잡을까 버릴까는요. 두 가지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1문단에서 2문단쯤 읽을 때 딱 그분이 와. 니마 이건 아닌 듯 하고 와. 그러면은 버리세요. 그 더 읽어봐야 소용없어. 시작점부터 지금 왜곡됐는데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되니? 과학 지문은 무조건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 자, 1문단에서 2문단 넘어갈 때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을 영접하셔서 그냥 버리시고, 두 번째, 그냥 좀 읽힌 딱 봤을 때 어디에서 또 한번 버리면 돼? 지문 길이를 보고 버리세요. 간단해. 시험지 있죠? 시험지에 한쪽으로만 지문이 나와 있다. 해보시고. 지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옆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 있다.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학지문 마무리하고 한 장 넘겨보세요. 26, 27페이지에 34번부터 37번 있죠. 이제 이런 걸 버리는 거야, 사실은. 수능 고사장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 사실 지문 되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지금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요거 지문 하나 남았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학습을 하세요. 해보세요. 재밌어. 자, 잠깐 쉬었다가 문학 할 겁니다.